자, 제가 조금 전 강의에서 초기 조건을 자, 이런 모양. 자, 이런 모양에서 잡아놓은 상태에서 이제 시간이 지났을 때 이 줄의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이제 생각해 보자. 그리고 이제 이제 수학 계산으로 다 이제 솔루션을 계산했지만 이제 물리적으로 이 줄의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내는 그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방식에 기반해서 진짜로 이제 이 줄의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직접 컨스트럭트 해보겠어요. 자, 제일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냐면 이 함수, 이게 이제 fx인데 이제 이쪽이 이제 x축이고 이제 여기가 이제 이 함수 fx를 0과 L 사이 구간 바깥으로까지 확장을 해야 된다라고 했죠. 확장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냐면 이 fx로 내가 사인 시리즈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원점 대칭 함수로 확장을 해야 된다고 이제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함수는 이제 이렇게 생긴 거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계속 이제 똑같은 모양이 계속 반복이 되는 이게 이제 fx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게 fx의 이제 사인 시리즈를 이용하고 있으니까 얘는 원점 대칭 함수여야 돼요. 함수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니까 여기 이제 마이너스 l이 되고요. 여기가 이제 2l. 자, 그림을 좀 잘 그려야 되는데 조금 벌써 마음에 안 드네. 그렇지만 뭐 해봅시다. 자, 좀 전에 뭐라고 했냐면 이제 이 변위 yx t라고 하는 것은 2분의 1 fx 더하기 vt 더하기 fx 빼기 vt라고 이제 말씀드렸어요. 그쵸? 자, 그럼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서, 시간이 조금 지나면 지금, 이쪽 파트는 그래프를 오른쪽으로 평행 이동시키는 거고, 이쪽은 그래프를 왼쪽으로 평행 이동시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조금 흘렀을 때, 오른쪽으로 평행 이동을 조금 시켜봅시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 이제 오른쪽으로 평행 이동시키면, 얘는 이제 색깔을 바꿔서 이제 오른쪽으로 평행 이동하는 것을 이제 파란 선으로 이렇게 그리고요. 이제 그림 그릴 때 0과 L 사이에서만 그리면 돼요. 우리가 그 안에서 이 그래프의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싶은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왼쪽으로 요게 지금 이쪽으로 VT만큼 이동한 거고요. 그 다음에 반대쪽으로 이쪽으로 VT만큼 평행 이동한 여기다 표시를 할까요? 여기 이제 빨간 점선을 타고 여기가 파란 점선을 뜻해요. 그럼 실제 변위는 그 둘을 합쳐서 평균을 내야 되는 거죠. 걔는 뭐 색깔을 초록색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봅시다. 빨간 선과 초록색의 평균을 계산해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 구간에서는 그냥 원래 모양을 그대로 쫓아가겠네요. 쫓아가고요. 그 다음에 요 구간에서는 파란색은 증가하고 빨간색은 감소하니까 함수값이 그대로 가요. 그대로 되겠네요. 그대로.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요 바깥 구간에서는 함수 모양이 둘 다 감소하니까 그 둘 사이의 평균값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파형이 이렇게 됐어. 자, 내가 아까 그냥 대충 통밥으로 삼각형 모양이 그대로 유지되는 상태에서 그 아래로 그냥 산 꼭대기 높이만 낮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통밥을 굴렸는데 그 통밥은 틀렸네요. 여기가 꼭대기가 깎여 이렇게.
그럼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더 많이 깎이겠죠. 이렇게 더 많이 깎이고, 그러다 시간이 한 조금 지나면 여기까지 깎일 거예요. 그렇죠? 시간이 더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시간이 더 지나면 아마 이제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이렇게, 시간이 더 많이 지나면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모양이 계속 반복되는 게 이제 솔루션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처음에 이제 이 모양이었다가 여기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어떻게 될까요? 자, 그건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자 일단 여기 완전히 평탄하게 된 거는 언제가 될까요? 평탄하게 된다는 얘기는 이제 빨간색 그래프하고 파란색 그래프가 서로 완전히 캔슬 시켜야 되는 거죠. 그 캔슬 시키려면 아마도 파란색은 이렇게 되고 빨간색은 이제 이렇게 돼야 될 거예요. 즉 이제 요 점이 이만큼 이동해야 되는 이제 그 시간. 즉 이제 VT가 2분의 L만큼 이동하면 이게 이제 평탄해지고, 그래서 이제 그때 걸리는 시간이 2V의 L일 거고, 그걸 4번 반복해야 도로 제자리로 돌아오겠죠. 그래서 여기서 주기는 V분의 2L이 아마 될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한번 차근차근 따져서 한번 계산해 봅시다. 이 방법을 사용하시면 여기 여러분 교과서에 뭐 연습 문제 예를 들어서 연습 문제 4-2에 보면 초기 조건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여기가 0이고 여기가 L인데 이렇게 반쪽짜리 산을 갖고 이제 모양이 어떻게 되나 이것을 찾아보라고 해요. 마찬가지 방법으로 제일 처음에 이제 이 함수를 원점 대칭 함수로 이렇게 확장을 해서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평행 이동시키고 그 다음에 왼쪽으로 평행 이동시키고 이것을 이제 서로 합을 구해주면 이 파형이 어떻게 0과 L 사이 구간에서 변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예측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건 이제 나중에 숙제로 한번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강조하지만 여러분들이 수리물리를 배운다고 해서 뭐 이런 적분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물리 문제를 풀기 위해서 수리물리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수학적인 대수적인 해를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대수적인 해에 숨겨져 있는 물리계의 특성을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종류의 이제 이니셜 컨디션 문제를 풀었고요. 자, 이번에는 또 다른 종류의 이제 이니셜 컨디션을 따질 텐데, 이제 두 번째에 해당되겠어요. 이 두 번째는 뭐냐면, 역시 이제 픽스 바운더리 컨디션을 쓰고, 즉, 이제 얘는 뭐냐면, y x가 0과 l에서 모든 시간에 변이가 0이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게 바운더리 컨디션이고 그 다음에 이제 초기 조건을 써야 되는데 초기 조건. 자, 좀 전에는 어떤 초기 조건이었냐면 모양은 변형했지만 정지된 상태에서 줄이 움직였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다룰 거는 이제 모양은 변형이 없어. 자, 어떤 바운더리 컨디션이냐면 y, x, t는 0이에요. 그러니까 줄이 평평한 상태로 있는 거야, 처음에. 그런데 대신 뭘 하냐면 처음 줄이 초기 속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초기 속도 모양을 예를 들어서 vx. 자, 이건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제일 간단한 게 이런 걸 생각하는 거죠.
여기 이제 줄이 이렇게 있는데 줄이 이렇게 기타 줄이 있어요. 아까는 기타 줄을 여기를 이제 잡고서 쭉 끌어올렸다가 손으로 툭 놓는 거였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가만히 있는 줄을 내가 여기 한 대 꽝 치는 거야. 여기 꽝 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요 지점에서 요 지점의 기타 줄이 속도가 생기겠죠. 그렇죠? 이제 그 속도를 이 모양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제일 간단한 꼴은 뭐냐면 이제 이거죠. Vx를 예를 들어서 이제 상수배만큼의 델타 x 빼기 2분의 1. 이건 무슨 얘기냐? 이 가운데 위치를 내가 손으로 통 쳐가지고 a만큼의 초기 속도를 주는 거예요. 초기 속도. 그러니까 아까는 초기 모양을 주는 건데 여기서는 초기 속도를 주는 이제 이런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일반적으로 이제 이걸 해도 되는데 그냥 제일 간단한 걸 이제 하겠어요. 초기 속도를. 자, 그러면 이건 이 fixed boundary condition까지는 똑같기 때문에 이제 이것의 해는 아까 변수 분리꼴까지는 이제 똑같이 쓸 수 있는 거예요. 변수 분리꼴이고 그 다음에 이제 k 대신에 내가 n으로 다 바꿔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인만 살아남았죠. 사인 L분의 n 파이 x. 자, 여기까지는 자, n이 요게 되고 그 다음에 공간 파트가 사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전부 다 이 fixed boundary condition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였어요. 자, 이제 초기 조건 이제 시간에 대한 파트를 결정할 텐데 아까 이제 여기 내가 cn sin L분의 n 파이 vt dn 코사인 L분의 n 파이 vt 이제 이렇게 썼었죠. 그쵸? 그럼 아까는 이제 처음에 속도가 0이다라는 것 때문에 처음에 속도가 0이라는 것이라서 이제 c를 다 날려버렸는데 지금은 누구를 날려버려야 되냐면 처음 모양이 0이었어요. 그럼 시간 t에다 0 대입했을 때 y 값이 다 0이 돼야 되죠. 이제 그러려면 이번에는 d가 다 날아가야 되겠네. 이것이 다 없어져야 되겠어요. 왜냐? 요 조건 때문에. 요 조건 때문에. 그래서 yxt는 cn의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cn을 이제 마저 구해야 되겠죠. 이제 cn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초기 속도 정보를 사용해야 되겠죠. 그렇죠? 내가 여기다 이거 시간으로 편미분하고 여기다 시간에다 0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는 뭐가 되냐면은 1서부터 무한대까지 cn에다가 L분의 n 파이 v에 sin L분의 n 파이 x 그 다음에 코사인 L분의 여기다 쓸까요? 코사인 L분의 n 파이 v 0 근데 이제 요거는 전체가 1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쓰나 마나 이게 누가 돼야 된다? 처음에 속도 분포 함수가 돼야 되는 거죠. 그쵸? 이제 이게 되고 따라서 그러면 결국 이제 내가 이 c를 구해야 되는데 이 c는 누구로부터 구해지는 거예요? 초기 속도 분포의 사인 시리즈의 개수로 정해지는 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cn은 어쩌고저쩌고 뭐 v가 있고 여기 뭐 사인 뭐 적분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구체적인 식은 제가 적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럼 계산하시고 특히 이제 제일 간단한 이런 델타 함수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이제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제 이게 두 가지 종류의 바운더리 컨디션과 이제 초기 조건을 이제 말씀드렸고 제가 이제 또 문제에서 강의에서 포함하진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 물리에서 했던 건데 이제 뭐 여기다 참고 이렇게 할까요? 참고 여기 이제 픽스 바운더리 컨디션 말고 프리 바운더리 컨디션이라는 게 있어요.
free boundary condition이란 건 뭐냐면은 바운더리, 즉 x가 0, x가 l에서 y 값이 얼마다 라는 걸 결정한 게 아니라 x가 0 바운더리에서 요것이 0이 되라. 이제 이걸 이제 free boundary condition이라고 부르고, 물리에서 free boundary, 그 다음에 수학에서 무슨 boundary condition? 도함수가 얼마다. 이제 노이만 바운더리라고. 라고 부른다고 했죠. 자, y 값이 얼마다. 이건 무슨 디리클레 바운더리 컨디션.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거 하려면 더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어요. 자, 디리클레 바운더리 컨디션 때문에 공간적인 파트가 이 사인이 나왔죠. 근데 이 노이만 바운더리 컨디션 하면 공간 파트가 뭐가 돼야 되겠어요? 사인 x가 아니라 이제 코사인 x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차이만 있는 거고, 나머지 물리는 이제 다 똑같고,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 물리 때 끝이 고정된 줄에서는 파동이 이 페이즈가 180도 변하고, 프리 바운더리일 때는 페이즈가 그대로 반사된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것도 전부 다 그런 사실도 웨이브 이퀘이션의 솔루션이 어딨지? 웨이브 방정식의 솔루션이 이런 꼴로 적힌다 라는 사실로부터 금방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이제 말로만 힌트를 잠깐 주면은 이 디리클레 바운더리 컨디션 하에서는 우리가 사인 시리즈를 하죠. 사인 시리즈를 하기 때문에 이 fx를 어떻게 확장해야 된다? fx를 원점 대칭 함수로 확장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 노이만 바운더리 컨디션을 사용하면 fx를 어떻게 확장해야 될까요? fx를 이런 식으로 좌우 대칭 함수로 확장을 해야 돼요. 그것에 의해서 이제 페이즈가 180도, 여기는 이렇게 하는데 페이즈가 뒤집혔잖아요. 그래서 이 픽스 바운더리 컨디션에서는 페이즈가 파이만큼 차이 나고, 반면에 프리 바운더리 컨디션에서는 페이즈가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좀 깊이 생각을 하시면 알 수 있고, 혹시 이해가 잘 안 되시면 댓글이나 이런 것에 추가 질문을 올려주시면 제가 최대한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수리물리는 설명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문제를 일일이 좀 고통스러운 그 계산을 다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각 섹션의 마지막에 보면 연습 문제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제가 권하는 거는 여기는 연습 문제들을 싹 다 푸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진짜 내가 전공에서 필요한 그런 수학 계산에 고생을 하지 않으시려면, 여러분들이 3학년쯤 됐을 때 이 보아스 책에 있는 모든 연습 문제를 다 푸실 줄 알아야 돼요. 다 풀어야 돼. 이 문제를 다 풀어본 학생들은 나중에 성공할 거고, 성공 어떤 의미의 성공이냐 그러면 또 할 말이 없지만, 여기 있는 문제들을 다 풀어보시길 권하고, 나는 죽어도 다는 못 풀겠다, 그런 학생한테는 그러면 적어도 짝수번 아니면 홀수번 자기가 정해서 적어도 반은 푸세요. 나는 반도 못 풀 것 같아, 난 죽어도 못 풀어, 그럼 제가 좀 더 양보해서 3의 배수는 풀겠다. 그것도 못하겠다, 그러면 제가 좀 더 양보할게요. 4의 배수. 그럼 4문제당 하나는 다 풀어보겠다. 이 정도의 그런 각오를 갖고 계셔야 물리 공부할 때 좀 더 앞날이 밝을 거예요. 자, 이번 주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